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달달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하루가 될 텐데요. 이왕이면 함께 나누고 즐기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면 좋겠죠. 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석유 정제품 공급을 90% 가까이 줄이고 김정은 정권에 돈줄을 쥐기 위한 각종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화성 15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보다 가혹한 새 대북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지난 11월 28일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제재를 가한 것으로 올 들어 네 번째이자 역대 10번째입니다. 이번 새 대북 제재는 북한에게 공급되는 석유와 휘발유 등 정제유를 기존의 연간 200만 배럴에서 2018년 새 1월 1일부터 연간 50만 배럴로 4분의 1이나 더 축소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와 휘발유 등은 예전 연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무려 90%나 차단돼 북한 경제와 생활에 직격탄을 가하게 됐습니다. 정제유의 공급을 30% 차단해온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도 북한 내 휘발유 값이 급등했는데 새해벽부터 90%나 차단되면 자동차 운행은 물론 산업시설 가동, 주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에서는 중국이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원유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400만 배럴, 52만 5천 톤으로 명확하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에서는 모든 식품과 기계, 전기 장비, 목재, 통상 등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들을 전격 수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이내에 귀국시키도록 명시해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중국 5만 명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국의 노동자 9만여 명이나 파견해 그들의 임금을 대부분 챙기는 방법으로 연간 5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나 얻어왔는데 돈줄이 막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북 제재에서는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도 강화해 불법 활동이나 결의 위반에 관여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압류와 조사,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31년 만에 최대 규모인 초대형 감세안에 서명해 2018년 새해부터 즉각 감세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부유층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로 위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지방세 높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오바마 케어 보험 이용자 등이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는 루저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에 서명하면서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 실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1월 19일까지 지출하는 임시연방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메디케어 등의 자동 예산 삭감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자 감세법을 서명 발효시키고 성탄절 연휴를 즐기기 위해 마라라고로 떠났습니다. 2018년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초대형 감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과 비즈니스 업체들이 법인세가 35%에서 21%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려 그만큼 이익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의 수혜자들 중에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아들, 딸, 사위, 쿠시너 가족들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득세로 최고 세율인 39.6%를 내다가 새해부터는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가족들은 사업체 인컴이 1,000만 달러라면 패스트루라는 조항으로 20%인 200만 달러로 개인 소득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막대한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AT&T와 컴캐스트는 상당한 감세 혜택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20만 명과 10만 명의 직원들에게 1인당 $1,000씩의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웰스파고 은행은 최저 시급을 $13 50센트에서 $15로 올리는 등 이미 돈잔치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납세자들의 80%는 새해부터 세금이 내려가겠지만 1년에 평균 $1,600, 중산층의 경우 $900 감세에 그쳐 기대에는 못 미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15%는 변화가 없으며 5%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뉴저지 같은 지방세가 높은 주지역 주민들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지방세 납부액을 $10,000까지만 연방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돼 감세 혜택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요 패자들로 꼽힙니다. 특히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폐지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제공사들이 더 축소되고 보험료는 10% 더 오르면서 10년간 1,300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해내 최대 피해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미국이 31년 만에 최대 폭의 감세를 확정했지만 벌써 투자은행 사이에선 회의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가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데다 오히려 나중엔 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높일 것이란 관측에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마이어는 CNBC 방송에 나와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감세법을 놓고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감세법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는 걸 골자로 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어는 감세법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연간 0.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감세법이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마이어는 지적했습니다. 마이어는 우리를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경제적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겠느냐면서 법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세법은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허용했다가 5년이 지나면 이를 단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더 높아진다고 마이어는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AAA와 LAPD가 연말을 맞아 약물과 음주, 부주의, 그리고 졸음운전 등 이른바 4D 운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이미 넘어선 상태로 내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박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과 LAPD는 연말을 맞아 4D 서밋을 열고 주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4D란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부주의 운전, 그리고 졸음운전을 뜻합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미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특히 2015년 인명피해를 낸 사고 운전자의 3분의 1은 마리화나를 피운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1.7%가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2014년에서 2015년 4.6%나 늘어났습니다. 부주의 운전의 경우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사용 등이 포함되는데 10대 운전자가 낸 사고 10건 가운데 6건은 이 같은 부주의 운전과 연관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운전자 40%는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운전 중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읽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성인 3명 중 1명꼴 이상은 운전할 때 권장되는 7시간 취침 시간보다 적게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과 LAPD는 4D 운전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